할게요. 이 내용 저도 읽으면서 되게 어려웠었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냥 해봤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건축에 관한 이야기다. 아니더라고요. 이 책은 그냥 건축이란 프레임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의 성찰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책을 골랐을 때는 그냥 뭐 건축에 관한 이쁜 사진이 있고 거기에 뭐 해석을 했다던가 아니면 느낌을 한다던가 건축을 설명을 한다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 책을 골랐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 건축을 통해서 이분은 건축을 통해서 그냥 인생을 패러다임을 그냥 가지고서 그 정리를 하셨고 건축이랑 인생이랑 똑같은 동선에서 비슷한 점을 고르셨고 그걸 통해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게 이 책의 모토더라고요. 그럼 이 책은 어떤 분들을 위한 책인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일, 창조적인 일, 복잡한 일을 헤쳐나가는 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소통하는 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건축은 인생과 닮았다. 자, 첫 번째, 그린다. 청사진에 대한 이미지 대표님? 네?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책에서? 아니요, 그냥 이 단어만. 첫 번째, 그린다. 청사진.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미래형으로 요즘은 많이 그리는 연습을 자기에게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나 이제 얼마 후에는 어떻게 돼 있겠지 그런 미래도 그리는 느낌. 그런 청사진 하면 그런 거 생각합니다. 아,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뒷분들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여기서 말하는 그린다 청사진은 인생은 뜻대로 안 되지만 머릿속 그림, 마음속 그림을 그려 인생을 설계한다. 건축도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청사진을 하고 설계도를 그려서 CAD에다가 옮겨 그리고 모든 이제 건물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청사진을 그리잖아요. 근데 인생에 대해서도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마음속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린다. 청사진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를 한다. 건축도 설계를 한다.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미래를 긍정 건설적이다. 대표님, 건설적이다. 떠오르는 단어. 자기개발. 네, 감사합니다. 예, 건설적이라는 단어는 첫째 긍정적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내 미래는 밝을 것이다. 내 미래는 건설적이다. 이 건설적이라는 건 건축도 건설적인다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뭔가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도 똑같다고 봅니다. 나는 뭐 우리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내 미래는 아니 우리 뭐 오늘 좀 뭐 건설적인 만나서 건설적인 일 좀 할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은 건설적이라는 말은 일단 긍정을 내포하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같은 맥락에서 이런 단어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창조. 새로운 시작. 좋죠. 아이고, 또 먹었다. 예, 건축도 창조, 인생도 창조입니다. 건축으로 예를 들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모든 것은 창조죠.
뭐 모디파이를 하든 개량을 하든 모든 것들은 없는 거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늘 새롭잖아요. 같은 것은 없고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항상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만난 목적도 뭔가를 새롭게 자신을 바꾸고 싶고 내 인생을 창조하고 싶기 때문에 모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대표님, 디자인, 구성, 디자인. 철학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창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 디자인 하다는 건축이나 인생이나 뜻대로 되는 건 없겠죠. 복잡하고 복합적인 요소들과 그 절차들을 잘 구성하고 디자인을 해야 잘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인생도 그냥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무엇인가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꿈을 그리는 건데, 그럼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무슨 책을 읽고 뭐 어떻게 데뷔를 하겠어. 읽고 나서 어떻게 내 삶을 꾸려 나가겠어. 그렇다면 누군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난 그 일을 실행을 하고 그 인생을 만들어 가겠어. 이런 구성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건축도 마찬가지로 건축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서 이제 오케스트라 협동과 협업이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고 하듯 설계 또한, 건축 또한 건축가가 처음에 이제 도면에 그리고 모든 거를 설계를 하지만 그걸 또 실행해서 건축을 내부 땅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외관을 만들고 내부를 인테리어하고 마무리를 짓듯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는 모두 같이 이 협동과 협업과 이 구성을 디자인을 잘 해서 만들어야지만 건물도 완성될 수 있고 인생도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일단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구성 디자인을 하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협동을 하는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소통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건축과 인생은 소통, 건축은 사람, 자연, 역사, 미래와 같이 이 모든 거를 소통을 해야지만 비로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축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만나서 토론을 하듯이 소통을 해야 또 다른 이제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관계 대표님, 관계 이해 네. 인생은 관계 맺기의 연속이죠.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거, 관계를 맺고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보고, 관계 맺기의 스토리, 건축은 공간과 공간이 만나고 공간과 사람이 만나고 건축과 자연이 만나고 이런 관계 맺기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인생도 사람과 관계 맺기의 연속이다.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고요. 이제 8번은 어려우니까 말이 기네요. 정치, 경제, 사회, 인문, 문화, 예술, 과학, 기술 전반을 엮어야 된다. 건축은 단순하지가 않고 이 모든 걸 엮었을 때만 비로소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먹고 자고 싸고 하려고만 태어난 거는 아니죠. 그 사이에서 이제 정치도 공부하고 경제도 이해하고 사회, 인문, 문화, 스포츠, 과학 전반 모든 게 빠지는 게 없잖아요.
그 바탕으로서 다 공부를 하고 관계를 맺고 이해를 함으로써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시려우네요. 키가 딱 그 키라서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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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그냥 떠오르는 거. 행복. 그냥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건축이나 인생은 제약과 한계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노력.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만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기본 수단은 되지만 돈뿐만이 아니라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부터 다른 뭐 조화롭게 뭐든지 돼야지만 행복을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돈을 열심히 벌고 뭔가를 하려는 이유는 결국은 다 원하시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고자,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건축도 마찬가지로 건축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건축을 행복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과 인생은 모든 어려운 제약 속에서, 한계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 이 책의 종점은 사람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사람을 위한, 사람이 하는 것. 인생도 사람이 살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흘러가고 사람 관계를 맺듯이, 건축도 이 모든 것은 이제 사람한테, 사람이 이용하고 느끼고 모든 걸 이제 추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 건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책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건축과 인생은 닮았다인데, 이분이 말하는 건 1번부터 10번까지로 이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실까? 정말 막 파트는 나눠서 읽고는 있었는데, 결국은 이거를 이분의 이제 건축가이시면서 정치가이시면서 사회운동가이시더라고요. 경력도 화려하시고, 근데 나머지는 일부러 넣지는 않았는데 편견을 가지실까봐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인생과 건축은 무엇이 닮았는가, 그거를 이제 성찰하는 책, 그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닮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면 이렇게 될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산다고 합니다. 아니,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트레이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총 4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탐험하는 건축, 2부는 통하는 건축, 3부는 짓는 건축, 4부는 느끼는 건축. 만일에 대표님들이 다시 이 책을 읽어보신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1, 2부부터 4부까지 중에 순서는 없어요. 아무거나 이제 골라서 먼저 마음이 가시는 대로 골라서 읽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의 구성에서. 굳이 1부에서 4부로 갈 필요는 없으시고 각각 내용이 다 다르니까. 저는 1부부터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이 부분은 이제 1부 탐험하는 건축. 이분은 이제 탐험하는 건축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행을 자주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행이냐?
인생은 혼자 살죠. 결국 혼자고 이분은 혼자든 단체로 갔다고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도 낯선 장소에 가서 꼭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여행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신을 범위에서 벗어난 하지만 그러니까 점선 면을 그려서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도시에 어느 지점에 대충은 있다 정도만 이제 좌표를 그리고 무작정 여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부러 내가 계획하지 않은 곳에 가서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들과 경험을 하는 거를 그 경험과 그것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자기 발로 생생히 걸어 다니면서 일일이 체험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가시는 곳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 도시를 가면 일단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건물을 다니면서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이분이 말하는 도시의 건축이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를 밖에 모르니까 잘 사는 데는 좀 생소해서 남방과 북방은 건축에도 차이가 분명히 있죠. 아시다시피 북방은 약간 이 사각형으로 폐쇄된 안에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집 구조이고 남방은 그래도 비교적 앞마당이 이렇게 좀 펼쳐져 있는 구조이죠. 그거에서 보듯이 이제 한 나라나 한 도시를 낯선 곳을 가면 이 문화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행하면서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면 보인다는 거죠. 건축을 통해서 이 건축물은 왜 이렇게 폐쇄적일까? 여기는 왜 개방적일까? 얘네는 이런 차 문화가 있네? 얘네는 시장 같은 이런 물건들이 있네? 그러면 도시 수로는 어떻게 지나가지? 걸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도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건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이제 이분은 탐험을 하면서 하나의 성찰, 자기의 이제 훈련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에 가서 이제 무조건 자기가 느끼고 또 이제 자기 동네면 자기가 개입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사동으로 인사동을 사례를 들었는데요. 미국의 보스턴에서는 스타벅스가 골목 상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사동은 사람들이 동네에 다 개입을 하신 거예요. 인사동이란 특성은 전통적이다라는 컨셉에 맞춰서 스타벅스를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막지는 못하죠. 막지는 못하지만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 흔쾌히 들어오는 거 인정할 테니까 대신에 우리 조건에 맞춰라. 그 중에 하나가 이름 스타벅스를 영어로 쓰지 말고 스타벅스 한글로 쓰고 안에 디자인 스타벅스는 전 세계 이제 스타벅스는 가다 보면 현지화가 많이 돼 있어요. 디자인도 다 다르고 그 나라에 맞춰져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조건이 인사동에 맞는 전통적 컨셉으로 해서 니들이 소통의 기술을 익히자. 이물이 말하는 통하는 건축은 이제 그럼 건축을 짓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선 토대를 만들고 설계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를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말하랍니다. 누구 말 시키는데 말하시는 거 어려우시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는 거에서 사람이 말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드러나 보이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을 약간 좀 두려워하고 겁내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이 되네. 이제 술술 풀리게도 되고 거부감도 많이 두려움도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수록 겁이 줄어든다. 그래서 많이 말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하기. 우리 모두 이야기꾼이 될 수 있대요.
이 말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하나의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에피소드나 자기의 하루 일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곱씹어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재밌었던 일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모두 자기 이야기화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도 이야기꾼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글쓰기 네오비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시죠. 중개업을 잘하고 싶다. 첫 번째는 써라. 두 번째도 써라. 세 번째도 무조건 써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되게 글쓰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을 써야 남고 글을 써야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책을 한 번 읽고 그래도 모르겠어. 두 번째는 그냥 막 썼어요. 내용을 정리해보고 썼어요. 그러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읽고 내용을 정리해보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참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소통하나 그러네. 아유,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네. 글쓰기를 통해야 많이 남고 자신의 기억에도 남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글은 무조건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수업에서 들었던 대로 블로그를 쓰면서 자기 생각을 많이 정리를 했고 말하는 데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토론하기. 어떻게 토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이 되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였잖아요. 서로 묻고 내 생각을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자기의 생각을 완성할 수 있고 또 이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만나기. 이분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걸 얻으신대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야지만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사람을 좋아해야지만 그 사람을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아까 같이 인생은 관계 몇 개의 연속이듯이 좋은 사람을 가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해요. 트레이닝을 하실 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없는 동네는 없죠. 어디를 가나 항상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멀리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사람을 통해서 얻는다고 성찰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포스트잇 하기하고 기록하기 이거는 둘 다 비슷한 건데요. 일단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무조건 붙이래요. 써서 붙여서 내가 볼 때마다 이런 걸 하려고 했었지 돌아서 뭐 까먹는 게 아니라 무조건 포스트잇을 해서 붙여서 실행력에 옮기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록하기 아까 글쓰기랑 비슷한 건데 이 기록이라는 건 저도 오늘 하나의 기록이 될 겁니다. 뭐 동영상도 찍고 이 자료를 만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록이 될 건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도 남는 거잖아요. 근데 먼 훗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나중에 지금 이렇게 작게 강연을 시작하지만 나중에 제가 진짜 뭐 어디 나가서 강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봤을 때 이런 기록들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서 항상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기록을 해서 그 기록은 내 인생의 나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 뜻은 포트폴리오가 전 처음에 뭐 대학교 용어로 갈 때 뭐 또 뭐 무슨 포트폴리오 갖고 와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작품에 정리된 거 저는 이렇게만 이해를 했었는데 이분이 말하는 포트폴리오는 그런 뭐 이제 작품에 대한 자기의 건축에 대한 컨셉이나 이런 걸 정리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이력서까지도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항상 나의 직업은 정해져 있지만 나를 업데이트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항상 작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남한테 보여주는 거일 수단이도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되고 정리가 잘 돼 있는지를 항상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 포트폴리오 줘봐, 너의 이력서 좀 줘봐 하면 언제든지 나를 어필할 수 있고 정리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의 모습은 정체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서 자신을 언제든지 이렇게 뭐 포장을 하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자신을 정리를 하라는 뜻으로 이 훈련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권의 책 읽기. 보통 책을 읽으면 한쪽이 치우치기 쉽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세 권의 책 읽기는 같은 분야의 같은 컨셉의 책이 있다면 그 책에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책을 읽으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책은 되게 진보적일 거고, 어떤 적인 건 같은 현상에 되게 보수적일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약간 중도적 성향을 가질 건데, 뭐 신문도 뭐 조중동 뭐 다 비교해서 봐라, 한 기사에 대해서 다 비교해서 봐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책도 똑같이 책을 세 권을 읽는 이유는 내가 이 의견을, 나만의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관점도 봐야 되고 저 관점도 봐야 되고, 이걸 두 개를 아우를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 책을 읽어서 이거를 비교 분석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 수 있게끔 치우치지 않은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분야에 대해서 다른 세 종류의 책을 읽어봐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통하는 건축.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인생 건축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이제 훈련하는 과정 중에 두 번째는 통하는 건축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3부 짓는 건축.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닝은 직접 행함으로써 자라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건축의 과정을 보면 뭐 다이어그램 그려보기, 컨셉을 정한다고 하죠. 나는 이 건축을 짓는데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게서 이제 스케치를 하죠. 스케치는 모든 걸 완성하는 작업이 아니라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 컨셉이 이런 걸로 갔으면 좋겠는데 손으로 직접 그릴 때마다 정리가 점점씩 된다고 합니다. 아까 글쓰기 하면서 정리를 하듯이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렸으면 그리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본대요. 손으로, 이게 인간은 신기해서 손으로 만지고 하면서 좀 더 몰입감을 가지게 되고, 이 이제 건축하실 때 이제 모형을 일부러 다 만들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모형을 만들고 나면 그 안에 구조가 세세하게 들어가는데 머릿속에만 떠오르던 것들이 실제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관점이 또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모형을 만들어 보고 자신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직접 만드는 재미도 느껴보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베껴보기. 모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방의 순기능이라고 하시는데, 일단 무조건 수많은 도면을 놓고서 대놓고 그리신대요. 따라서 베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내가 그릴 줄 몰랐는데 그리다 보니까 이 윤곽이라는 게 잡히고, 그리다 보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그리지? 아, 이런 공간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이런 공간을 그렸구나 라는 거를 베껴서 그리다 보면은 깨닫게 된대요. 자기의 인생도 똑같이 모든 거를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는 처음에 내가 어떤 분야를 진입을 할 때도 처음에는 모방을 하고 나 이렇게 따라해야지, 그 사람 따라해야지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아 이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비로소야 나는 더 다른 걸 할 수 있겠구나, 또 다른 행동이나 창조를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항상 이분이 강조하시는 건데 이제 팀워크. 혼자서 개별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모든 것들은 함께하고 같이 팀워크를 이루었을 때만이 비로소 이제 더 궁극적으로 더 완성이 된다. 그리고 혼자서만 독불장군을 하지 말고 소통을 통해서 팀워크를 해서 무조건 같이 하는 것이 성과가 더 크다라는, 얻는 게 더 크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짓는 건축은 직접 다 해보는 거예요. 자신도 뭐든지 그냥 생각만 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처럼 본인이 다 해보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4부 느끼는 건축. 걷고 싶은 도시가 가장 좋은 도시, 만지고 싶은 건축이 가장 좋은 건축이다. 흥미를 끄는 도시. 여기서는 본인이 이제 뭐 느끼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촉감으로 느낄 수도 있고, 시각으로 느낄 수도 있고, 감각적으로 뭐 그냥 기분적으로 느낌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말하는 거는 일단 돌아다니면서 몸으로 먼저 다 느껴봐라. 오감은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오랜만에 운전한다고 해서 운전한다고 뭘 까먹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몸은 기억을 한다. 내가 발을 많이 걸어보고 느끼고 보면서 다녔던 것들은 그 순간은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다시 그 장소를 가거나 그때를 떠올리면 다시 떠오른다. 그리고 어느 외딴 장소에 갔을 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것을 못 느낀대요. 시각으로만 너무 의존을 하려고 해서. 눈을 감으래요. 어느 장소에 가서 내가 좋은 장소를 갔으면 이 장소를 정말 진심으로 느끼고 싶으면 눈을 감고 나 혼자만 이제 오롯이 이게 내 공간이다 생각하면서 돌을 닦으래요. 그러면 이 공간이 비로소 이제 자신과 이제 일체가 되면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느끼기, 예술 속의 건축 맛을 맛보기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에는 뭐 영화관을 가든 뭐 소설을 읽든 시를 읽든 음악이 있든 모든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잖아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시이듯이 요새는 뭐 이제 TV 뭐 24시 톡파원 이런 프로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은 현지에 사는 현지인 특파원을 그러니까 보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해와요. 그러면서 자신은 런던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보여줘요. 랜선 여행이라고 하죠. 그거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 모든 거를 건축을 보여주고 뭐 뭐 영국 하면은 셰익스피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럼 그 동네가 살던 동네 가서 박물관을 가서 역사를 알려주고 이분이 썼던 작품을 알려주고 이런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건축을 보고 처음 그냥 사진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되게 그 사람이 직접 느끼고 시와 모든 이런 것들이 영화, 소설, 시, 음악 이런 거에 녹아져 있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건축을 보여주니까 느낌이 상당히 되게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24시 톡파원이라는 한번 봐보세요. 그런 랜선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축도 많이 볼 수 있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느끼기 건축은 시간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어떤 건축은 몇백 년, 천년 가까이 된 건물들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뭐 한 20-30년밖에 안 됐는데 부시고 새로 짓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옛것 하는데 한옥마을을 가거나 옛 건축들을 보면은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옛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요새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항상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옛 건물을 보면서 얘는 왠지 내가 죽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믿음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축을 옛 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일단은 건축을 통해서 시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흔들어 보기예요. 그냥 결국은 이 모든 거를 다 하고 느껴보고 자신을 이제 내재된 뭐 욕망, 야망, 생각들을 계속 자극해서 실천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이었고요. 저도 참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힘들었어요. 그나마 이제 그래서 이제 토탈적으로 이분이 이제 인생과 건축의 이제 공통선상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어떻게 패러다임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지 그 내용을 처음엔 정리를 해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인생을 잘 살기 위해 가는 과정 중에 1, 2, 3, 4부로 나눠서 자신의 이제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라서 언제든지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셔서도 그냥 먼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이렇게 골라서 조금씩 읽다 보면은 이제 좀 이 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